자, 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가 미분법 시작을 하는 건데요. 거기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수학2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랑 동일하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얘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이 그래프를 좀 보면서 볼게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y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리미트를 붙였을 때 이 함수가 어디로 갈까를 좀 생각만 해보면 된다라는 건데, 자,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면 x가 무한대로 가면 y의 값은 자 이쪽으로 가니까 y의 값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다? 한없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반대로 x라는 것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지수함수에서.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0에 수렴한다 뭐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밑의 범위가 1보다 작다면, 자 밑의 범위가 1보다 작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할 때 y 값이 급격하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돼서 요때 발산하는 경우가 될 거고, 반대로 얘는 이쪽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갈 때 어디에 수렴하냐면 0에 수렴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옆 페이지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옆 페이지도 보시면 107페이지에 그립 나와 있는 거, 요것도 로그 함수죠.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도 보시는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진수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정의역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는 않고요. 0 우극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만 바뀐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x라는 값이 0 우극한으로 갈 때, 자 얘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우리는 y의 값이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게 되면 x의 값이 한없이 증가하죠. 자, x의 값이 한없이 증가한다면 y의 값도 완만하지만 지수함수에 비해서 완만하지만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정도라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극한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단순한 극한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자, 함수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주로 요 부정형 극한이라는 것을 좀 토대로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식의 모양 자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a의 x제곱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a의 x제곱꼴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약간 어떤 스타일의 극한과 비슷하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과 유사한 모양의 식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수함수 같은 경우도 똑같이 2의 x제곱이라는 것도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고, 3의 x제곱이라는 것도 똑같이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요 전체 함수값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인데,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둘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증가속도 차이가 클 거냐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3의 x제곱이 증가속도가 훨씬 크다라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비교하실 때는 결국 만약에 리미트 누가 물어봤어요. 3의 x제곱분의 2의 x제곱이라고 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정도 극한값이 얼마가 되겠니? 라고 하시면은 그냥 얘는요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등비수열의 극한과 유사한 형태가 나올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정형 극한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건 0분의 0꼴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극한 계산할 때는 전부 다 0분의 0꼴이라는 것으로 계산을 할 거고, 이 0분의 0꼴이라는 것을 적당히 변형을 해서, 자, 이 변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투에서는 0분의 0꼴 나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약분이죠, 약분. 그죠? 0분의 0꼴 나오면 약분이라는 성질을 배웠었지. 그지? 근데 지수로그 함수,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제 초월 함수의 극한에서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에서는
약분 자체가 되는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을 것 같냐면 특정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 모양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그 모양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공부량이 많죠. 그래서 다항함수랑 다르게 다항함수는 그냥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하거나 해가지고 약분하거나 통분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극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모양들이 있단 말이야. 그 특정한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그 모양에 맞게끔 조금 변형해주는 과정 자체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그거의 시작점이 이제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08페이지에 무리수 2의 정의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배우는 게 이제 뭐냐면, 지금부터 배우는 게 요거 할 거예요. 요렇게. 특정한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는 연습을 해볼 텐데, 자, 무리수 2의 정의라는 것에다가는 별표 3개 쳐두시고요. 옆 페이지에 보시면 자연 로그에다가도 별표 3개 쳐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인 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얘는 x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1 플러스 x에다가 x분의 1제곱을 한 값은 밑줄 어떤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 어떤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계산을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증명하실 필요 없이 그냥 보고, 아, 이 값이 어떤 값에 수렴한다고 하네 정도로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라고 표현하는데 익스포넨셜이라고 읽습니다. 얘를 익스포넨셜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 2랑 알파벳 2랑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익스포넨셜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 자, 기본적인 모양 자체는 여기 네모치시고, x 네모쳐봐. 요 모양을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 여기 네모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모 쳐보세요. 이렇게. 지금.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좀 확대를 시켜서 써줄게요. 리미트 네모가 0으로 갈 때, 자, 리미트 네모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네모 하고 세모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얘를 우리는 익스포넨셜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냐? 역수여야 합니다. 네모와 세모는 서로 역수 관계여야 된다라는 거. 역수 관계. 그럼 어떤 식의 논리가 가능하냐면, 여기에 있는 값이 지금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0으로 가는 값이 돼요. 자, 그러면 0으로 가는 값의 역수라는 얘기는 세모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죠? 0분의 1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 더하기 0의 무한대 제곱을 하게 되면 그 극한의 수렴값이 어디로 간다? 익스포넨셜이라는 값으로 가고, 얘의 대략적인 값은 2.715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7 정도 되는 숫자구나 정도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오케이. 왜냐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대소관계 비교할 때 그냥 문제 풀 때 우리가 익스포넨셜이 대략 한 2.7 정도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뭐 자연수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정수의 개수를 구할 때 좀 접근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2.7 정도 된다라는 거는 기억을 2.718이구나. 상관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얘도 여기 네모 쳐보고, 여기 네모 쳐보고, 여기 세모 쳐봐. 근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얘가 무한대로 갈 때예요. 무한대로. 자, 그래서 두 번째 모양 자체는 어떤 모양이냐면, 얘는 리미트 네모가
무한대로 갈 때고요. 1 더하기 네모가 될 거고 여기가 세모의 형태를 가질 때도 익스포넨셜의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요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그럼 무한대로 가고 마찬가지로 얘와 얘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를 갖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꼴이 되니까 요 값은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한대분의 1꼴이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1 더하기 무한대에 0제곱을 한 것도 뭘로 간다? 익스포넨셜로 수렴한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요 모양입니다. 요 구조. 자, 요 식의 구조를 여러분들은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리미트 x라는 친구가 0으로 가는데 이 자리가 1 플러스 2x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여기 빵꾸를 뚫어 놓고 자, 이걸 계산한 결과가 그냥 익스포넨셜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되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여기가 2x죠. 그죠? 자, 2x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0으로 가는 요 값을 무슨 수? 역수를 써줘야겠다라는 건데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 그냥 익스포넨셜의 1제곱 모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모양 두 개를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즉 x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x분의 1이라고 써줘야 되고요. 2x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2x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라가 0으로 갈 때 똑같이 1 플러스 2x인데 갑자기 이 자리에 x분의 1이라는 것만 그대로 이렇게 써줬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과연 익스포넨셜의 몇 제곱 값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모양을 비교해 봤더니 지금 요 네모 부분과 요 세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서로 완벽하게 역수냐라고 하면 아니죠. 그죠? 아니죠. 왜냐면 얘의 역수는 얼마예요? 2x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써져 있는 거는 x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의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2라는 값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럼 2라는 값을 추가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없애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익스포넨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러면 익스포넨셜에 뭐라고 써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제곱이라고 써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는 내용인데요. 아, 이것도 귀찮아요. 자,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가시면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여기가 2x죠. 그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x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x분의 2x라고 생각을 해서 약분하시면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써주고 그냥 2라고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오케이? 즉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가 1 플러스 3x라고 써지고요. 자, 여기가 2x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 값이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익스포넨셜의 몇 분의 몇? 그렇죠. 2분의 3이라고 그냥 써주시면 된다. 알겠죠? 그냥 바로. 오케이? 얘랑 얘의 개수비. 그대로 바로 써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거 바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요. 자,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보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자연상수, 즉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뭐 요런 결과가 나오는데 얘를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 계산을 한 결과가 대략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요 값이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리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든 숫자를 표현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편의상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익스포넨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요 식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양.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자,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의 값, 즉 함수의 극한값은 2와 3 사이에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근데 그 일정한 값을 우리는 예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수 2라고 해서 새롭게 표현을 해주겠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오일러가 했대요. 그것까지는 뭐 아실 필요 없고. 마플이 참 좋은 책인데 쓰잘데기 없는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자, 극한값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연로그 가겠습니다. 4번. 자, 자연로그도 별표 3개 치시라고 그랬죠. 갑니다. 자, 자연로그는요, 무리수 2, 앞에서 배웠던 무리수 2를 뭘로 하는? 밑으로 하는 로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x의 자연로그라고 할 거고요. 우리는 요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ln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마 ln이라는 값은 자연, 네이처에서 따왔겠죠? 로그 네이처. 몰라 나. 그냥 막 뱉는 거야. 영어랑 친하지 않아서요. 오케이? 그냥 lnx라고 표현을 하겠다고 자연 로그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자연 로그는 밑 2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이제 lnx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상용 로그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연 로그의 성질인데요. 자연 로그도 뭐예요?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도 로그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원에서 배웠던 로그의 성질은 동일하게 동일하게 성립을 하니까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뭘 풀 거냐면 결국 극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연산할 때 써먹고 요거 자체도 그럼 함수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잠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로그 익스포넨셜 x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lnx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익스포넨셜이라는 게 대략 2.718 정도의 값을 갖는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놨잖아. 그러면은 얘는 밑이 1보다 크죠. 그죠? 그럼 밑이 1보다 큰 로그의 형태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 똑같이 1을 대입하면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건 동일할 거고 로그 함수가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y는 lnx라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자, 쌤이 그래프를 그럼 두 개를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 그래프가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요.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 그래프가 생겨볼게요. 자, 그래서 y는 얘를 로그 x 네모 자, 그 다음에 여기를 y는 로그 세모 x라고 한다면 2랑 3 중에서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 2랑 3 중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 2가 들어가야죠. 그죠? 2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들어가야 돼? 3이라는 값이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자, 여기다가 쌤이 그냥 편하게 1이라고 한번 이렇게 이어볼게요. 자, 1이라고 이렇게 이어보면 세 점에서 총 만나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지? 그랬을 때 여기서 만나는 점을 알파, 여기서 만나는 점을 베타, 여기서 만나는 점을 감마라고 한다면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하게끔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요 값이 1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로그 2의 x라는 것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x라는 것이 1이다 라고 놓으시면 여기서 만족하는 x값 찾아보면 2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족하는 x값 찾아보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익스포넨셜이라는 숫자는 얼마? 2.7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2와 누구? 3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가 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따라서 로그 익스포넨셜 x가 1이 되도록 하는 x는 익스포넨셜일 텐데 당연히 자, 요 값이 2.7이니까 2, 3 사이에 있는 숫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거를 함수로 해석하면 요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lnx라는 것도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가 갖고 있는 성질 그리고 로그 함수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뭐 한번 밑에 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부터가 이제 연산 문제예요. 자, 5번부터 봅시다. 자, 5번부터 보시면은요.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5번에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값이라고 되어 있고 옆 페이지 보시면은 111페이지에 밑이 익스포넨셜이 아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4개는요. 각각 다 별표 치시고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알겠죠? 외우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왜냐면 우리가 연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모양을 맞추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가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면 연산 문제 할 때마다 맨날 삑사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뒤쪽에 어려운 문제 푸는데. 오케이.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증명을 다 해드릴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건데요. 우리 로그 성질 증명할 때랑 똑같은데 여기 봐.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증명을 해보면 자 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x분의 1이라는 숫자가 앞에 곱해져 있어요. 따라서 요거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가 x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x다 라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써진 요 x분의 1이라는 숫자 있죠? 얘를 위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로그니까 로그 성질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리시게 되면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오죠. 자 근데 리미트랑 로그가 같이 있으면 두 개의 순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ln이라고 쓰고요. 자, 이 자리에 써지는 것을 한번 쭉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요 값 자체가 뭘로 바뀌어요? 익스포넨셜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얘가 익스포넨셜로 바뀌니까 ln 익스포넨셜이 돼서 계산한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게 증명입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걸 외워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표시해둘 부분이 자, 펜 드시고요. 동현씨 멍 때리지 말고 자, 갑니다. 펜 드시고요. 여기 동그라미 치고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요. 여기 동그라미 치고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고 나서 옆에 화살표 쭉 빼고 씁시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항상 모양이 같다.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선 모양이 같아야지만 1이라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수투에서 미분계수 할 때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만약에 2x라는 값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친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모양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같아야지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1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x랑 2x면 우리 미분계수 변형하는 것처럼 요 계수 b를 갖고 식을 좀 변형을 해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얘를 2로 바꿔줘요. 자, 2로 바꿔주시게 되면 얘가 2x인데 얘도 2x고 추가가 된 숫자 곱해주면 2라는 값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네모친 부분에 해당되는 극한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라는 값이 되는 거야. 근데 뒤에 2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한다?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라는 뜻이 되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자, 비슷한 애도 한번 해보시면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자리에 써지는 게요. 익스포넨셜의 x인데 얘는 x야. 근데 빼기 1인데 여기가 3x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써진다면, 자, 만약에 이렇게 3x라고 써진다면 그러면 요 자리와 요 자리의 위치가 같아야지만 우리는 1이라는 값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3x죠. 자, 따라서 3x를 이렇게 3분의 1이라고 바꿔서 써줘야 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볼게요. 옆 페이지도 보시면 111페이지. 얘는 뭐인 경우? 밑이 익스포넨셜이 아닌 경우죠. 자, 밑이 익스포넨셜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요 a라는 거 있죠? 요 a라는 게 이쪽으로 간다는 거고 여기 a라는 것도 이렇게 ln a라고 간다 라는 뜻인데,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라는 요 극한값이 우리는 얼마라고 배웠어요? 1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근데 이 1이라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ln 익스포넨셜분의 1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원래. 알겠죠? 원래는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여기는 밑이 익스포넨셜이라는 로그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값 자체가 1이 돼버리니까 계산 결과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 ln이라는 것이 바뀌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만약에 요 자리가 로그 3 1 플러스 x라고 하고 x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원래의 공식 자체는 뭐냐면 ln 3분의 1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외워두면 앞에 거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쪽 자리가 지금 3이라는 밑이 들어가 있다. 즉 자연상수 익스포넨셜이 안 들어가 있는 형태라면 얘는 이 밑으로 들어가는데 ln3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하죠. 얘는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냅두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고, 앞에서 배웠던 자연로그 같은 경우에는 밑이 익스포넨셜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 ln 익스포넨셜이 1이기 때문에 1분의 1이 돼서 그냥 1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도. 아까 원래 이 자리가 뭐였어요? 익스포넨셜이었죠? 그죠? 그럼 익스포넨셜을 a 대신에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ln 익스포넨셜이 되니까 얼마라는 거야? 1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요거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뭘 처리해야 돼? 요 부분과 요 부분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같아야 된다. 되니? 같아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지만 다음과 같은 극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거기다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3 정도로 써볼까요? 1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가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쌤이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해. 극한은.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찾는 방법.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래프라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그래프라는 것은 정말 쉽거나 기초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정말 심하건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이 됐던 수투가 됐건 간에 미분법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 도함수 활용이라고 하고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미적분에서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 그래프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왜 먼저 배우냐, 그래프를 왜 꼭 배우냐, 단원이 들어가 있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방정식과 부등식을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걸 바로 곧 방부등식 배우기 전에 앞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계산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을 때 극한이라는 단원을 공부할 때 그래프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말 처음 배울 때. 우리 아까 처음에 그래프로 확인해 봤죠? 기본 그래프로. 1로 가면 무한대, 1로 가면 0 이렇게. 그건 정말 기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나오는 건 진짜 심화로 나올 때. 되니? 그러면 이거랑 이걸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분은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식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식을 가지고 연산하는 거란 말이야. 극한은. 알겠니? 그 식을 가지고 연산하는 과정인데 그 연산의 과정 속에서 이 식을 가지고 연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 보세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는 거 의미 있나요? 그다지 의미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0분의 숫자꼴 혹은 무한대분의 숫자꼴 이런 것들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미 결과가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입시 수학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극한 자체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뭐밖에 없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부정형 극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부정형 극한을 공부할 때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수투에서는 주로 뭘 많이 한다고 그랬어? 수투에서는 주로 뭘 많이 한다고 그랬어? 약분. 그죠? 약분해서 0분의 0꼴이 아닌 걸로 바꿔주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이 식을 보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식 자체가 약분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극한인가를 살펴보냐면 얘가 어디로 가요?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죠. 여기다가 0 대입해보세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결국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야? 0분의 0꼴 극한 계산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니? 그래서 수학2라는 과정과 지금 현재의 과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수학2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0분의 0꼴 극한하는 거 처음 배우죠? 그죠? 그 과정과 연장선상에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배우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값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떤 연산 자체가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뭐 식을 변형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정형화된 패턴의 계산법이 있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냥 응용만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미적분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부정형 극한의 핵심 포인트는 모양을 맞추기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쉬우면 문제가 쉬운 거고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어렵다면 문제 자체가 어려워진다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배운 1번, 2번,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있는 1번, 2번이 전부 뭐다? 0분의 0꼴에 해당되는 부정형 극한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극한값 문제 푸는 거는 좀 이따 해보고 문제는 이따 풀게요. 122페이지를 먼저 가볼게요. 문제 푸는 거 이따 해보고 122 어디 갔어?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한참 여기 있네. 자,
미적분은 교과 과정 자체가 굉장히 터프해요. 자질구레한 설명 안 해요. 함수의 극한이고 연속이고 뭐하고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게 이런 거고 평균 변화율이 이거고 순간 변화율이 이거고 수투에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미적분은 깔끔합니다. 극한 배웠죠? 미분하자예요. 네, 깔끔해요. 극한 배우겠죠? 미분하자예요. 자, 그리고 치수함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죠. 실수 전체에서. 그죠? 연속이죠? 로그 함수 양수 범위에서 연속이죠. 자, 뒤에서 배울 삼각함수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죠. 못 빼고 탄젠트 빼고. 그런 건 그냥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깔끔하게 뭐 하자? 미분해볼까? 라는 거. 미분해볼게요. 자, 갑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이제 미분해보자는 건데 도함수죠? 자, 도함수인데요. 여기다가는 쓸게요. 아주 간단한 걸 배울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걸 배우는 거야, 지금은. 왜냐하면 이거 하고 그 다음 단원에 삼각함수 극한이랑 덧셈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삼각함수 미분 간단한 거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으로 넘어가는데 그 여러 가지 미분법부터가 실제 시작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서는 기본적인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앞에서 배운 극한과 연관을 지어서 그냥 정말 간단한 ax제곱 혹은 익스포넨셜 x제곱 같은 것에 미분을 할 줄 아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도함수 정의 어떻게 들어가나요? 얘는 리미트 x로 잡으면 x가 a로 갈 때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들어가? x-a분의 fx 마이너스 fa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런 것들. 자, 또 뭐도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요.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라고도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잘 봐. 여기 봐. 이거 있죠? 자, 이거를 fx라고 한다면 y 다시를 써볼게. 자, y 다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라고 하지 말자. h.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익스포넨셜 x 플러스 h 되니? 에서 빼기 얼마 해준 거야? 익스포넨셜 x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럼 묶어볼게요. 묶어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h고요. 갑니다. 익스포넨셜 x라고 묶이죠? 그죠? 곱하기 남은 거 쓰면 익스포넨셜 h 빼기 1 이렇게 남거든. 스톱. 여기 봐. 얘 상수야 변수야? 요 극한에서 상수야 변수야? 상수죠. 빼야죠. 왜? 변수가 뭔데? h잖아. 그지? 그럼 얘 빼. 얘 앞으로 뺐어. 여기 익스포넨셜 x라고 뺐어요. 남은 거 보세요. h분의 익스포넨셜 h 마이너스 1 얼마? 1이었죠. 따라서 결론 뭐예요? 익스포넨셜 x다. 끝. 이게 뭐야? 얘 미분했더니 얘라는 거죠. 됐나요? 증명한 거예요. 도함수 정의 갖다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뭐 뒤쪽에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똑같이 식대입해서 lnx. 자, 그럼 lnx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y 다시 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샥 해서 h분의 ln x 플러스 h 마이너스 ln 뭐가 돼요? x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로그 계산해야죠. 이거 뺄셈이잖아요. 그지? 뺄셈이잖아요. 잘 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요. 여기 h 이렇게 쓰죠. 여기에 h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고
곱하기 얘는 ln 뭐라고 써져? x분의 x 플러스 h라고 이렇게 써지죠? 그죠? 근데 요거를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1, 네. 1 플러스 뭐야? x분의 h 이렇게. 보여? 보였어?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변형할래? 이거 올려야죠. 올라가죠? 그럼 잘 봐. 올라가니까 h분의 1이죠. 근데 얘랑 뭐가 돼야 돼? 역수가 돼야 되잖아. 얘가 역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뭘로 들어가? x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만큼 전체에다가 몇 분의 몇? x분의 1제곱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을 이상하게 쳐줬네. 이만큼 전체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ln 잘 봐.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요. 얘가 1 플러스 x분의 h 곱하기 h분의 x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x분의 1이라는 것은 어차피 ln에 곱해진 거니까 앞으로 빼시면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건 상수니까. 그지? 그럼 정리하면 요만큼이 뭐예요 이제? 익스포넨셜이죠. 얘가. 그죠? 얘가 익스포넨셜인데 ln 익스포넨셜이네? 얼마야? 1이네. 그래서 누구만 남아? x분의 1만 남는다. 따라서 lnx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 y-는 x분의 1이라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일단 배워요. 미분은.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지수함수의 도함수 보세요. 자, 지수함수의 도함수 여기 이렇게 하고 별표. 요거 외우시면 되죠. 자, exponential x라는 지수함수를 미분해 봤더니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해 봤더니 누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번에는 a라는 거 미치 익스포넨셜이 아닌 지수함수를 계산했을 때는 어떤 식이 나오니? 라고 한다면 y-라는 것이요 a의 x제곱 곱하기 ln a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로그 함수의 도함수도 있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도함수. 자, 로그 함수의 도함수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lnx 미분했을 때와 로그 ax 미분했을 때인데 두 가지는 기본적인 공식 내용이니까 아셔야 된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lnx를 미분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x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치 a인 경우에는 미분을 하시면 뒤쪽에 뭐가 붙는다? 분모에 ln a가 분모 자리에 곱해지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2번은요. 요거는 여러 가지 미분법 가면 한 번 더 할 건데 자, 요거 겉미분, 속미분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겉미분, 속미분 하겠다라는 거. 겉미분, 속미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lnx라는 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럼 lnx 미분하면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x분의 1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ln 2x라고 만약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되니? 그럼 ln 2x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지? 라는 거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ln 2x 미분하면 2x분의 얼마가 돼요? 원래대로 하면 2x분의 얼마가 돼? 1이죠. 거기에다가 요 형태가 무슨 함수야? 합성함수 형태라는 거예요.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니까 2x를 미분한 걸 곱해줘요. 2라고. 되니?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돼?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얼마가 나온다? 그냥 그대로 x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되니? 오케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 엄미분, 속미분 한다라는 거. 됐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들어가면 만약에 여기다가 ln 자리에 x 제곱을 했다고 해요. x제곱. x 대신에 x제곱이 들어갔어. 그럼 얘는 어떤 합성함수 형태냐면 lnx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x제곱이 들어간 형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미분하시면 자 미분한 결과가요. x제곱분의 x제곱 미분한 게 뭐예요? 2x죠. 콤미분 속미분 하시니까 2x 이렇게 돼서 약분돼서 x분의 2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도함수가.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자리에 진수 자리에 그냥 단순히 x라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다항식의 형태라든지 다른 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뒤쪽에 가시면은 삼각함수 들어갈 거예요. 이제 ln sin x 뭐 이렇게 그런 애 들어갔을 때도 똑같아요. 방법을 외워 얘들아. 알겠니? 미적분은 수학2에 비해서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부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똑같아져요.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 요 자리가 x가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fx라는 식이다 라고 늘 생각을 해. 알겠니? 그럼 버릇 자체가 정확한 lnx의 공식은 뭐냐면 x분의 1이고 그 1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x를 미분한 거예요. 알겠죠? x를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게 나중에 가면 이 뒤쪽에 가면 이 자리에 분수함수 들어가면 로그함수 미분 플러스 몫의 미분법 해야 된단 말이야.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기본 원칙 자체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냥 요식에 들어간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외우는 게 편해지죠. 이거 그대로 갖다가 끌어 빼서 써주고 분모 자리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미분해서 곱해주면 된다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 여기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미분법 가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지수로그 함수 미분까지 기본 공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10분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10분 쉬세요.